자원봉사는 자유의지라는 뜻의 라틴어 볼런타스에서 유래했습니다. 한자로는 자기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받드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네, 타인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실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평생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진 않은가요? 평생 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에서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등 SNS에서 롱텀 파티를 찾아보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진입니다. 네, 롱텀 파티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세 분의 초대 손님 나와 계신데요.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문과 3학년 내 재학 중인 러브엔젤스 봉사단 단장 장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러브엔젤스 봉사단 부단장 이성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교양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러브엔젤스 봉사동아리 회장 장웅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세 분 어떤 계기로 방송대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편안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방송대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유아용품 제조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경영학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1996년 방송대 경영학과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좀 더 관심이 많아져서 법학과와 그다음에 경제학과 지난 2월달에 그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요. 지금은 국어국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내기학과를 졸업하시고 국문과에 또 입학을 하셨습니다. 이성하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중에 이제 그 우연찮게 그 방송대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두세 명 친구들이 경영학과 뭐 이렇게 일반 그 영어 영문학과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제 굉장히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방송대가 어떤 곳인지를 자세하게 좀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모든 것에서 등록금, 그리고 시간 이런 거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편하게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듣고 아 이거다. 12월 달에 그때 마침 그 모집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신청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저는 그 생활과학과 전에는 가정학과였어요. 네, 지금 네. 바뀐 지는 얼마 안 네. 됐는데 생활과학과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이번에 또 다시 생활과학과 가정관리에 3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우리 장웅상 학우님. 저는 이제 형이 먼저 96년에 방송대 경영학과 입학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좀 저도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공이 저 어떤 거? 영문학 쪽으로 이제 박사를 아, 받았습니다. 네네. 2002년에. 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좀 보다 보니까 너무 방송대 공부를 형이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대 관광학과에 편입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관광학과가 첫 회였습니다. 3학년 편입한. 그래서 제가 1회 졸업생으로 이제 관광학과를 처음 졸업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나니까 또 여러 가지 학문에 관심이 갖게 돼서 그 다음에 국문학, 그다음에 중문학, 일본학, 교육학 이렇게 졸업을 하다 보니까 5개 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현재 문화교양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오늘 봉사 특집인데 기네스 아, 네네. 네, 와 대단하신 분들 오늘 어렵게 좀 모신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여러 학과를 섭렵하셨습니다. 이건 뭐 기네스북에 나올 정도로 그리고 우리 방송대학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세 분 모두 또 계속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원래 학부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86학번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영학적 지식이 필요해서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이제
경영학을 졸업하고 이제 너무 방송대가 좋아서 다음에 무슨 과를 갈까 했는데 사업에 필요한 또 법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이제 법학과를 다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인접 학문이 경제학과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이제 마쳤죠. 마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경영학과를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1996년에 제가 입학을 해서요. 2년 만에 졸업을 하고요. 이제 법학과 때는 제가 98학번인데 무려 뭐 저한테 일부 하고 잘 모르는 학우들은 공부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법학과는 무려 8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97년 11월에 IMF가 있었는데 네네. IMF 다음에 이제 98년이니까 그래서 그때 저도 사업을 나름 적지 않게 했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도도 좀 맞고 1억 5천 정도 부도를 맞아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동기들이나 경영학과 때 만난 사람들 법학과에서 뭐 법무사나 세무사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좀 어려움에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방송대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펜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방송을 다니면서 또 제가 그동안 받았던 여러 학우들한테 받았던 어떤 그런 고마움을 좀 봉사로 좀 갚아보자 해서 이제 봉사의 길을 좀씩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 학과를 갔다가 다니셨다고 그래서 뭐 한 몇 년 안에 끝내신 줄 알았는데 10수년 또 공부를 하신 거군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공부하시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요. 네. 결국은 이제 아까도 제 동생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우상 박사가 이제 2002년에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네. 형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형이 힘들 때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좀 슬픈 얘기지만 2014년에 그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옆에서 또 동생이 도와줘서 결국은 형제간에 좀 서로 간에 우애가 더 깊어지고 또 힘들 때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제가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생 옆에 있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예. 방송대학이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 좀 드는데요. 일상에 지치거나 앞날이 문득 막막해질 때 롱톡 파티의 즐거운 수다에 동참해보세요.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 시원하게 갈증을 풀 수 있을 테니까요. 잠자고 있던 당신의 열정을 일깨워드립니다. 방송대에는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형제가 함께 학교를 다녀서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항상 동생이 어떻게 보면 저의 멘토라고 동생이지만 멘토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또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와이프가 2013년 11월 23일 날 이제부터 암투병을 1년 동안 거의 했는데요.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영문과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동생이 영어 영문학 박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말이 임박하면 동생이 좀 저한테 개인 지도를 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영문과 뭐 여기서 졸업학점을 좀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나름대로 3.2라는 88점이거든요. 평균 점수. 그래서 방송대학에서 그렇게 3점대 넘는 그렇게 건 나온 뭐, 것은 아마 동생이 그래도 형이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또 티칭 해주고 또 기말에 임박해서도 이렇게 가르쳐줘서 나름대로 과락 없이 잘 이수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회장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성남 학생회장, 경기 총학생회장, 그다음에 전국 총학생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동생이 이제 또 형을 도와서 그 러브엔젤스에 있는 그 지식재능기부를 계속 그 지금 쭉 이어져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 시간만 해도 지식재능기부 봉사 시간만 해도 합산해 보니까 약 5,000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게 그 형을 도운 동생이지만 또 동생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어떤 물질적으로 가치를 논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가치는 그 돈으로도 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가 네네.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학우님들이 생각하시는 학우들과의 관계의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 방송대에서 4년 만에 졸업하는 그 확률이 100명이 신입생으로 입학해서 약 2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방송대에는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제 스터디가 조성되어 있는데 스터디에서 서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서로 스터디원들이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처음부터. 네네. 그렇지만
이제 한번 1학기에 어떤 기말 시험을 보고 나면 그러니까 과락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서로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구나. 결국 우리 모두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 학기를 또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인내심이 길러져서 그 다음 학기에는 좀 더 과락률이 적어지고 그래서 비록 뭐 완벽한 어떤 모습은 아닐지라도 부족한 면을 하나씩 채움으로써 4년 만에 또는 5년 만에 다들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또 졸업한 사람은 또 4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이 20%인데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다 졸업할 수 있는데 너무 방송대 공부가 쉽지 않으니까 첫 학기 딱 다니다가 상당히 많은 수가 중도 탈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스터디의 힘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스터디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힘들지만 서로 손을 잡고 같이 가보자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함께 공부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가족을 보내셨으면 얼마 안 됐는데요, 사실. 네, 이제 한 2년 좀 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성남학습관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때 저희 와이프가 이제 2014년 11월 19일 날 이제 한라를 가셨는데 그때 이성아 그 학우님이 또 저희 그 호스피스 병원에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람 옆에서 케어하다 보니까 먹는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이성아 지금 수석하고 신동훈 이제 하고하고 정선이 하고가 있는 세 분이 마침 방문하셨는데 그때 와이프가 또 임종을 하는 찰나였어요. 그래서 같이 좀 임종을 봐서 영원히 제가 잊지 못할 그 어떤 고마운 분이죠. 이성아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옆에서 그 우리 학우들이 그 저를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슬픔을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학우들이 또 저희 와이프의 그 조문에 오셔서 애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러벤젤스 봉사단도 제가 열심히 이제 봉사단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동안 우리 학우들한테 받은 것을 제가 좀 탤런트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봉사단을 통해서 제가 받은 혜택을 다시 이제 우리 학우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은 그런 의미로 열심히 봉사단의 단장으로서 열심히 앞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형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이 여행도 많이 하고 국내 여행도 좀 가고 국외 여행도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참 좀 더 이렇게 같이 여행도 좀 하고 이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 형수님께서 이제 형이 그 한복 맵시대라고 성남학습관 회장하실 때 그런 걸 하셨는데 되게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봉사하고 이런 거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누워 계신데 이렇게 손을 흔드시는 그런 모습이 좀 생생하네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봉사라는 것을 이게 열심히 하게 하라고 좀 그런 어떤 유언을 남기고 떠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앞으로 이제 좀 더 형을 도와서 지금도 좀 봉사를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그 봉사단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말씀을 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방송대를 뭐 그동안 오래 다녔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저의 많은 생각이 녹여 있는 뭔가 봉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우리 장우상 동생과 함께 이제 명칭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러브 엔젤스라는 단어를 이제 저희가 조합을 해서 이제 사랑의 천사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천사라는 되게 일단 날개도 있고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개는 없지만 사랑의 천사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 팀을 이제 만들어 보자 해서 2014년 2월 23일 날 이제 그 성남시 학습관 심폐임새 오리엔테이션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왜 발대식을 했냐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봉사단을 발대식을 함으로써 좀 더 러벤젤스를 알릴 수 있고요. 팀을 이제 3개 팀으로 그때 당시 나눴는데 이제 학습 코칭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능 기부 팀, 봉사와 나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코칭 팀은 그러니까 신편입생들이 처음에 입학했을 때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뭐 출석 수업이라는 생소한 용어도 있고 뭐 출석 수업 대체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입학하고 3월 말에 이제 그 저희 학생회에서 심체임팩생들을 모아서 이제 그런 그 우수 멘토들을 이제 네네. 직접 이제 그걸 강의를 해줬고요. 재능 기부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러벤젤스를 만들다 보니까 그 윤진교 하구가 이제 고등학교 역사 선생인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학생회 사무실 찾아오셔가지고 한국사와 세계사에 대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직접 와서 무료로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결국은 팀을 구성한 게 결국은 그게 이제 좋은 의미로 부여가 돼서 단원으로서 그분이 이제 봉사를 해주게 됐고요. 이제 동생 장 박사도 또 영어에도 조예가 있지만 인문학에도 또 조예가 있어서 그런 학습관에서 이제 필요한 기초 교양 과목이나 뭐 인문학 과목, 그다음에 다양한 뭐 글쓰기나 그런 과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도 3년이 지났지만 더 많이 이제 어떤 네, 확장이 네. 돼서 네. 지금 성남시 학습관에서는 뭐 러벤젤스가 많이 그래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봉사와 나눔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 전국 총학생회에서 했지만 아름다운 토요일이라는 행사를 이제 2013년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지금도 저희 학생회 사무실 앞에 성남시 학습관 학생회 사무실 앞에 요만한 이제 접철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우들이 스터디 나올 때마다 양손 가득 그 집에서 필요하지 않지만 남에게는 유용한 물품을 이렇게 기증을 해줍니다. 저희가 행사는 5월하고 10월에 2번 하는데요. 연 2번 네, 정도. 근데 네네. 매출이 거의 뭐 500만 원 이상 나올 정도로 적지 않은 매출이 나와서 좋은 곳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의 집 같은 경우는 2014년 5월부터 제가 직접 그 요한의 집에 가서 요한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 중증 뇌병변 장애인 거주 시설인데요. 네. 거기에 가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학우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같이 가기 때문에 되게 그 자녀들이 갔다 오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엄마 나 건강하게 낳아줘서 고마워.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50명의 그 장애우들은 다들 섭식을 직접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섭식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청소도 하고 심지어는 뭐 11월에는 김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학우들과 자녀들이 요한의 집을 가서 그렇게 직접 섭식도 해드리고 하면 오히려 저희가 가서 몇 시간 봉사하지만 갔다 와서 느끼는 어떤 뭐랄까 그 느낌은 정말 뭐 수십 시간 봉사한 것보다 더 큰 느낌을 갖고요. 저 하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기를. 워즈워드의 무지개. 롱텀 파티는 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웅상 학우님은 재능 기부팀에 있었습니다. 예, 어떤 재능 기부를 하셨나요? 저는 그 방송대 이제 성남학습관이나 또는 경기지역대학 또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지역대학에서 상반기에는 글쓰기 쪽으로 글쓰기라는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이 있거든요. 그 글쓰기라는 과목을 했었고요. 특강을. 그다음에 작년 2학기에는 대학 영어라는 과목으로 특강을 했었고 그 외에도 한 30여 과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그리고 이제 특히 성남학습관 쪽에서는 전학년의 국문학과 전학년을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야, 공부하시고 또 여러, 지식을 전하시고 이런- 잠은 주무세요, 근데? 잠은 뭐 시간 날 때마다 지식을 남한테 나눠준다는 일인데 열정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속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그런 재능 기부를 하는 게 방송대회를 다니다 보면요. 정말 배움의 어떤 갈증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대를 올해 12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배움에 대한 향학열이 되게 높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또 자기를 위한 공부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도 있고 이러는데 방송대 학우님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공부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런 향학열을 많이 느끼고요. 또 방송대의 그 표어가 꿈과 열정이 있으면 언제나 청춘이다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딱 우리 그 방송대 학우님들에게 딱 적합한 그런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우리 물은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 더욱더 많은 에너지가 샘솟아서 저도 막 열심히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재능 기부하시는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스케줄이 뭐 보통 저 평일날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매일 저녁은 거의 제가 학습관에서 하고요. 평일 매일 저녁이요? 예, 거의 매일 저녁.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는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뭐 대학원 또 공부도 네. 하고 여러 가지 제 일들이 많아요. 뭐 번역 일도 제가 좀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도 지금은 이번 학기는 또 주말에도 또 강의를 해야 돼서 집에서 참 안 쫓겨날지 모르겠습니다. 재수 씨가 너무 많이 많이 싫어합니다. 아 혼자 사시는 거 아니세요? 이게 씨. 가족이 있어요. 예? 저희는 처음에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네. 저희 물어봤거든요. 아 실제로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힘드세요? 예, 뭐 힘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일단 뭐 이렇게 강의를 하면 힘든 게 이제 목을 쓰거나 서서 있으니까 네.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학우님들의 향학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또 저를 좀 활기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고요. 좀 보람도 많았습니다. 이 한 곳에서만 강의하다기보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 전국에 이렇게 공부에 대한 향학열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던 힘은 좀 들었지만 그래서 보람은 하나였고요. 어떨 경우에는 대구 지역 대학에서 특강을 하러 갈 때는 집에 도착하니까 거의 12시가 넘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갔다가 특강 끝나고 동대구역에서 그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오니까 12시가 넘어서 이제 택시 타고 집에 온 적도 있고요. 그런 힘든 과정들은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학우님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열의 이런 것이 저를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 러브엔젤스에서 기획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강의 모집인 걸 보고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인가요? 네, 2014년 이제 2월에 발족한 러브엔젤스가 그때는 이제 동생이 매주 목요일마다 경기 지역이 수원인데요. 저희는 이제 성남 사는데 수원까지 와서 네. 이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씩 매주 1년 동안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깨기 쉽지 않은 기록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무료로 듣는 그렇죠. 거죠. 무료로 강의를 네. 해줬고요. 많을 때는 한 150명도 왔었고 적게는 10명도 안 되지만 동생이 이렇게 순수하게 아무 대가 없이 어떨 때는 막 그 선물도 막 사와요. 매일이구나 매일. 그러니까 매 주마다 뭐 초코파이 사와서 뭐 퀴즈 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뭐 사탕도 나눠드리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좀 그 흥미를 네.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 동생이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동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의 이런 어떤 봉사 정신은 이제 저희가 힘 닿을 때까지 계속 그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올해도 지금 몇 지역 대하고 좀 이제 얘기 중에 있는데 요청이 오면 저희가 기꺼이 자비로 가서 동생이 특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청이 오면 저희가 기꺼이 가서 또 대가 없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대 학우님들 중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어디서 이걸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학우님들의 그 재능을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본인이 뭘 할 수 있으며 자격증은 뭐가 있는지. 그러면 서로 저희도 이렇게 저도 배우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취합을 했더니 의외로 생각보다 그 재주가 있으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재능에 지식이라든지 뭐 직업도 다양하시고 예, 기술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저희 그 러브엔젤스 방송단에서 그거를 지금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 필요할 때 네. 저희가 그때마다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방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룸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쉬고 있으니까 그때 뭐 POP라든지 뭐 토탈공예
이런 거 그런 것도 음. 많이 배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전체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방송대 그 전 지역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짜서 네. 분명히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분명히 그분들도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자리를 안 만들어 주시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널리 알려서 조금 그걸 대대적으로 조금 했으면 서로 재밌을 것 같아요. 나누는 기쁨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예. 아마 방송대에만의 어떤 특성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봉사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봉사는 말은 쉬운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또 자기 만족으로 봉사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시선도 있을 수 있어서 봉사가 끝난 이후에 또한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 그런 말씀을 좀 회원들끼리 좀 나누시나요? 제가 이제 아름다운 가게와 인연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2011년 3월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씩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이제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이라는 것을 저희 이제 방송대 성남시 학습관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게 성과가 있었고 이제 14년에는 이제 상반기 한 번, 5월달에 한 번, 10월달에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년에는 성남과 수원에서 이제 5월에 두 곳에서 한 번 하고 또 10월에 두 곳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름다운 토요일이 5월 28일 날 전국의 12개 매장에서 아름다운 토요일이 동시에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10월 29일 날 5곳 매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성남 학습관에서 시작했던 한 곳에서 한 번 했던 1년에 한 번 했던 봉사가 2016년에는 두 번에 17군데서 봉사를 하게 됐고요. 동시에 이제 아름다운 토요일을 하게 됐고 그 수익금만 해도 작년에 5월 28일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약 3,600만 원을 팔았습니다. 12군데 매장에서. 그래서 1,509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그 다문화 가정 학우들한테 이제 40명한테 그 장학금 37만 7,500원씩 이렇게 배분을 해드렸고요. 네네. 하반기에 수익 한 800만 원 났는데 그런 지역 소외계층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작은 처음에 나비의 몸짓이지만 그게 결국은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점점 이렇게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가 지금 17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올해도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봉사지만 결국은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방송대학이 전국에 13개 지역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대만 할 수 있는 또 행사였고요. 작년에 했던 게.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작은 어떤 개개인에 볼 때는 작은 봉사의 어떤 몸짓이지만 그게 우리가 함께 10만 명이 모여서 한다고 하면 엄청난 그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봉사의 어떤 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하고 저희 러브앤젤스 봉사 단원들은 열심히 또 홍보도 할 거고 네. 저희가 앞장서서 이렇게 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대 학우님들도 이런 좋은 취지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올해도 좀 더 새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이렇게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봉사는 시작이 쉽지는 않지만 일단 시작하면 생각보다 이게 행복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서 이게 그만하라 해도 계속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 동생도 우리 이성아 학우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진짜 적게는 만 명만 또 있다고 해도 10%만 참여한다 그래도 저희 학교 특성상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도 좀 이런 저희의 작은 몸짓이지만 이게 다른 지역에도 확산돼서 좀 날개짓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진 않은가요? 평생 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에서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등 SNS에서 롱텀 파티를 찾아보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봉사 나눔 팀의 경우 가족들도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요한의 집 장애우 봉사를 나가요. 근데 그게 아마 2015년도의 일인 것 같아요. 저희 한 학우님께서 따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따님도 가도 되냐. 그래서 일단은 뭐 봉사 교육은 안 받았지만 부모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다 하니 같이 오세요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 딸이 지금 청소년기는 질풍노도 시대잖아요. 문제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그 학우님 생각에는 따님을 여기 직접 오면 네가 스스로 느껴봐라. 그런 기대를 내심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침 따라와 준 아이도 너무 이뻤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그날 봉사를 하고 아이들 식사도 이렇게 먹여주고 양치질도 해주고 이걸 아이가 다 하더라고요. 여자아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렇게 밥을 먹이고 양치질할 때 조금 비유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청소나 뭐 이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아가씨께 젊은 애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한 16, 17 됐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은 더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묵묵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런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날 이후로 그 학우님께서 이제 저희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 따님이 울면서 엄마 저기 고맙다고. 자기 여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느낀 거예요.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자기가 너무 복에 겨운 그런 투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산 경험을 한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엄마는 바라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아이가 직접 그날 겪어보고 했던 게 너무 큰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이가 좀 바른 길로 가고 대학도 진학을 했는데 그때 그런 그 학우님의 그런 감사하다는 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지금도 가끔 이제 지금 자주는 못 나오시지만 가끔 따님하고 같이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도 이렇게 자꾸 와보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지 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진정한 교육인 네, 거죠. 그래서 스스로 느끼는 거. 못 느끼면 할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말 잘 안 듣는 자녀를 두신 우리 방송대 학우님들은 러브엔젤스로 연락을 주시면 연락 꼭 주세요. 네. 궁금한 게 봉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네. 어떤 안내와 지도를 해주시나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오면은 이제 그분의 이제 본인이 여기 저희가 뭐 학습 코칭 팀, 재능 기부 팀, 봉사 나눔 팀이 있고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동아리 팀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본인이 이제 이걸 저희가 쭉 설명을 하죠. 저희 카페에 기본 설명도 돼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뭐를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저는 요한의 집은 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만 저는 재능 기부 이런 제가 이런 강의나 이런 기술을 저희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 저희가 그걸 일단 다 취합해서 모아놔요.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학 특강이라든지 뭐 아이들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그분한테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고 요한의 집이나 이런 걸 저희가 계속 함께 하시는 학우님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폭을 많이 넓혀놓은 거죠.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뭐 자기가 계속 한 달 내내 뭐 할 수 있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을 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나눔을 실천하면서 배우고 얻는 것도 많으시죠? 어떠세요? 세 분 좀 돌아가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눔은 곧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눈다는 것은 뭐 자기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시간을 나눌 수 있고요. 또는 뭐 자기의 어떤 재능을 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눔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또 누구나 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에 대한 어떤 인지가 부족하면은 정말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눔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한 번 나누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나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렵고 우리 학교도 어려운데 이런 봉사와 나눔의 어떤 이런 정신이 우리 방송대학교도 좀 많이 퍼져서 이런 따뜻한 어떤 미담이 우리 학교 안에서 지역대학 안에서 또 학습관에서 이렇게 서로 좋은 향기가 이렇게 제주에서 강원까지 멀리 퍼져나간다고 하면 방송대 자체 홍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오히려 일반 어떤 다른 방송대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방송대 그런 좋은 어떤 봉사 나눔의 어떤 모토에 또 동참하기 위해서 또 입학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요. 어쨌든 봉사 나눔은 저희가 앞으로 정말 꼭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네. 그 방송대는 물론 방송대 하면 저희가 만학도가 굉장히 많고 샐러던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방송대 공부하러만 꼭 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삶에 있어서 즐겁게 앞으로 살아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방송대는. 네. 예, 굳이 뭐 꼭 공부만 생각하고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안에서 친구도 얻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래서 방송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우리 24시간 공부하시는 장우성 예. 어떠세요? 저는 그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 어느 학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심봉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음 심자에 봉사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몸매 필요 없습니다. 키 필요 없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마음만 오세요. 저는 참 그 말 듣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행복은 나누면 2배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분을 저의 미비한 거지만 도와주면서 저도 같이 행복을 느낀다는 거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은 정말 계속해서 퍼내도 계속 나오는 그런 어떤 샘물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나눔이 계속 우리 사회에 퍼져나갈 때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이트가 있나요? 어떻게 좀 이렇게 연락을 좀 드릴 수 있나요? 우리 러브엔젤스에. 네. 일단은 저희 성남시 학습관에 들어오면은 방송대학교 성남시 학습관. 네, 네. 방송대 그러니까 성남시 학습관 치면 바로 저희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거기 메인에 들어오면 맨 아래쪽에 러브엔젤스 바로 가기가 클릭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 러브엔젤스를 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네. 거기 다음 들어오면은- 카페에서 네네. 로벤젤스를 치면 저희 어디든지 바로 예,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예. 팟캐스트 듣고 연락했다 그러면 뭐 혜택 없나요? 네, 더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봉사를 더 많은 기회를 드립니다. 아, 예. 네, 원하시는 봉사를.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네, 지역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네, 지역도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 봉사하시는 학우님이 조금 힘드시겠죠, 멀으시면. 근데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예. 전국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러브엔젤스 같은 봉사 활동이 활성화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러벤젤스 봉사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저희가 그 2014년 2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발대식을 갖고 이제 조직된 봉사단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의 뭐 상징적인 거지만 다른 13개 지역 대학도 저희와 뭐 같은 봉사단 이름을 써도 좋고 아니면 다른 새로운 봉사단을 만들도 좋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학습 코칭 팀이나 재능 기부팀, 봉사와 나눔팀처럼 그런 팀을 이제 세분화해서 거기에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각 지역마다 이제 발굴이 돼서 그분들의 재능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 방송대의 어떤 위상도 높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누차 강조했던 중도 탈락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봉사를 직접 하는 그분들에게 정말 만족감, 행복 지수가 정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또 이제 그런 어떤 에너지가 또 옆 사람한테 좋게 이제 전파돼서 정말 대부분 우리 방송대 하고 10만 명이 다 봉사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방송대 봉사단 러벤젤스를 홍보할 거고요. 또 진짜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하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평생 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네, 오늘 롱텀 파티 5번째 시간 세 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초대 손님들은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그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막 이게 너무 정점이 올라갔을 때 그때 한 번씩 뒤돌아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놓쳐서 꼭 그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그 봉사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것까지도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좀 앞만 보고 막 달려갔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봉사나 나눔 이런 것들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또한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저는 너무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째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또는 저희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힘이 또 그 옆 사람을 또 사랑으로 이끌어줬고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영향이 많이 확산된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롱텀 파티 제작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정말 오늘 저는 그 느낀 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 그 행복을 또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더 많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인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저도 늘 앞만 보면서 제 것만 이제 뭘 더 이제 배울까, 뭘 더 가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얻으려고만 늘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눌까, 네,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떻게 나눠야 될지도 몰랐었고, 그런데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 방법들을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게 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 남을 위한 마음과 목표를 자기 삶에 가져다 두어야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도. 네. 공부해서 남 주는 일, 그것이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